조심할 게 너무 많은데. 짝퉁, 가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4가지. 자, 첫 번째는요, 형식주의, 행정, 정책, 교육. 이 3가지 분야에서요, 형식주의로 인한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가짜. 장애인이면 장애인 기업, 또 여성이 하면 여성 기업 인정을 받으래요. 뻔질나게 전화만 오는 거야. 뭐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설문조사는 왜 이렇게 뻔질나게 하냐. 내가 일을 할 수가 없다. 한 번은 하루에 3번도 온 적 있어요. 근데 딱 각각 다르대요. 자기네들은. 방해하려고 전화했냐. 내가 업무를 할 수가 없다. 이놈의 전화 때문에.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전화가 안 와요. 이게 뭐예요? 다 형식이에요. 안녕하세요. 너무입니다. 오, 예. 뭐, 눈도 막 많이 오고, 갑자기 또 막 추웠다가, 또 걔네들 빠지면 막 먼지 나고, 뭐 난리 부르습니다. 아우, 뭐. 원래 날씨라는 게 좀 왔다 갔다 한다고는 하는데, 요즘 적응을 못하겠어요. 적응을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별일 없으시죠? 예. 빙판도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뭐, 황사, 미세먼지도 조심하시고, 아유, 뭐, 새벽부터 조심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걔네들만 딱 조심해야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조심할 게 너무 많은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조심해야 될 거. 짝퉁, 가짜. 뭐 가짜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보이스피싱부터 시작해갖고 사기, 뭐 가짜 뉴스도 있고, 뭐 거짓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짜를 이루는. 그러면 뭐 자꾸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어떻게 구분해요? 아니 그런 얘기는 안 해주세요? 뭐 이러시는 분들이 어쩌다가 있더라고요. 근데 승질이 너무 급해. 나 계속 할 건데. 그래서 진짜하고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은 제가 또 시간을 내서 말씀드리고요. 자, 가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아셔야 됩니다. 요즘 가짜들이 너무 많은데 이 가짜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아셔야 나중에 진짜와 어떻게 구분이 돼서 내가 가짜에 속지 않을 수 있는지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가끔의 그 무슨 범죄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거짓말 탐지기 이런 거 있잖아요. 거짓말 탐지기. 근데 그게 뭐 실제 증거로는 뭐 채택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정말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이 가짜들이 이렇게 판치잖아? 그러면은 무슨 동화 중에 피노키오인가? 걔가 왜 거짓말하면 이렇게 코가 길어진다며. 피노키오 맞겠죠? 피시던데? 피시 맞을 거야. 제가 동화책을 읽어본 적이 없어갖고. 그런 것처럼 거짓말을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뿔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좀 뿔이 나야 좀 사람들이 어머머 하고 이렇게 좀 정신을 차릴 수 있게 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뭐 가짜인지 진짜인지 내가 일일이 너무 여사님 이게 가짜예요? 진짜예요? 뭐 이렇게 내가 일일이 꼼꼼만 알려줄 수도 없고 그쵸? 그래서 가짜가 도대체 우리 지금 사회에서 얼마나 판치고 있는지 오늘은 그 얘기를 해드리고요. 다음번에는 그럼 그거와 진퉁과 어떻게 구분을 하면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1차 공부가 끝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가짜야 피해서 사는 것도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근데 가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좀 위험 신호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명품만 이미테이션이 있는 줄 아시죠? 아니에요. 인생의 삶의 이미테이션 같은 요런 싹 쓸어버려야 되는 애들을 4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종류라고 하기도 뭐하고 요소라고 하기도 뭐하고 형태라고 하기도 뭐한 4가지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짠! 자, 여기에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4가지 우리가 반드시 진짜와 구분해야 되는 4가지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도 또 구분 못하시는 분은 아유 그게 왜 가짜야 그거 진짜거든 네가 몰라서 그렇거든 뭐 이러고 또 우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한테 신경 안 써. 그냥 우겨서 그대로 살고 정말 구분을
하시고 싶은 분들만 제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형식주의가 너무 많습니다. 형식주의라는 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형식주의냐면 행정, 정책, 교육. 이 세 가지 분야에서요. 형식주의로 인한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가짜. 자, 예를 들면 행정 같은 경우도요. 행정 같은 경우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공무원들이랑 많이 싸운다고요. 특히 이제 뭐 저는 이제 여러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뭐 일반 공무원 분들도 뭐 접할 일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복지 쪽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좀 밀접하게 제가 연관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게 있냐면요. 그냥 해요. 네, 그냥 하고 정확하게 자세히 제대로 안 알려주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뭐만 해요? 하기만 해요. 제가 사실은 이 회사를 만들면서 뭐 이렇게 뭐 제가 사업 지원 받는 뭐 그런 거에다 막 도전도 해보고 뭐 이렇게 뭐 공모도 해보고 뭐 이런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뭐 교육을 받으래. 좀 이따가 그 교육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교육 받으래. 그래서 시험도 본다? 그래서 시험도 보래. 그래서 했어요. 근데 교육이 어머나 몇 시간짜리 교육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에도 얼핏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는 경영학 공부를 거의 뭐 부전공 이상으로 했던 사람이라서 사실은 웬만한 뭐 경영학과 이 팀들이랑 얘기를 해도 뭐 제가 뭐 먼저 나서서 막 할 정도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뭐 배운 지도 오래됐고 하지만 저것도 다 알아듣거든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야. 근데 그 교육이 어떤 교육이야? 그냥 장애인들 창업하는 교육이에요. 내가 아주 막 거기서 학을 띄었어.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야 교육 받고 하래. 그러니까 뭐 자기네들 아는 사람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뭐 누구 초빙해서 경영학 교수님이겠죠. 교수님은 또 거의 무슨 대학원생이야. 이렇게 쫙 앉혀놓고 와 용어 하나하나 짚어서 질문을 해도 시원치 않은 판인데 그냥 뭐 질문도 뭐 딱히 할 수가 없는 구조에서 듣고 시험만 보래. 예, 뭐 시험은 봤죠. 예, 저야 뭐 그 정도는 하니까. 근데 내가 그걸 들으면서 도대체 이 교육은 왜 하는 거야? 그리고 뭐예요? 장애인들 창업을 위한 교육이다. 이렇게 뭐예요? 형식주의로 가짜로 간판만 걸고 생색만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2019년도 하반기에 창업을 하면서 그 교육하시는 분이 뭐 장애인이면 장애인 기업, 또 여성이 하면 여성 기업 인정을 받으래요. 그래야 뭐 각종 이제 어떤 뭐 이렇게 국가 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뭔지는 또 설명도 안 해줘. 하여튼 받으래. 무조건 받으래. 근데 그 조건이라는 게 또 충족이 돼야 되더라고요. 뭐 다행히 저는 다 충족이 돼서 받았어요. 뭐가 있을래나 했어요. 그래도 예를 들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에 내가 뭔가 도전을 하거나 지원을 하거나 할 때 무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좀 더 유리한 뭐 그것 때문에 되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뭐 그런 개념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나는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썼으니까. 근데 지금 뭐 횟수로 거의 3년째가 돼가잖아요. 뭐만 오는 줄 아세요? 빤들하게 전화만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뭐 설문조사래. 그래서 제가 한 2번은 정성껏 했어요. 그래 뭐 근데 막 3번째 4번째인데 제가 나중에 막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장애인 무슨 그쪽 단체에서 여기다가도 주고 저기다가 주면서 각각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화를 뭐라고 냈냐면 아니 장애인 기업이라고 인정은 받아놓고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설문조사는 왜 이렇게 뻔질나게 하냐. 내가 일을 할 수가 없다. 한 번은 하루에 3번도 온 적 있어요. 근데 딱 각각 다르대요. 자기네들은. 그땐 번호가 다른 건데 나는 그냥 번호만 다른 줄 알았더니 다 다른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장애 기관이라고 인증이라고 받아놓고 형식적으로 뭐 설문조사 나오고 또 내가 또 설문조사 하는 거예요. 내가 사회학과 딱 들어가서 맨 처음에 한 게 이제 설문조사 하는 방법 뭐 조사 방법 하는 거
이런 거 했던 사람인데 얼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도대체 당신들은 뭐 하는 거냐, 방해하려고 전화했냐, 내가 업무를 할 수가 없다 이놈의 전화 때문에.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전화가 안 와. 근데 아마 딴 데도 연락이 돌리고 있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형식이에요.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국민 내어머니가 없어요. 그냥 일단 지르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그걸 왜 질러요? 내 미래의 정치 활동을 위해 이렇게 지르는 게 도움이 되는지, 뭐 도움이 되려고 하겠죠. 뭐 그러다가 스텝 꼬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뭐 폭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요즘에 뉴스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래, 언제부터 있었다고. 나 진짜, 나 나중에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진짜 국민, 민주, 협치, 소통, 이런 얘기만 들으면 구역질이 나요. 모든 정책이 뭐예요? 다 형식주의예요. 그냥 일단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관심 없어요. 나 이런 거 했거든? 하는 걸, 요 밑에 있는 것도 있지만, 형식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 형식이 굉장히 많은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요, 알맹이가 부실하거나 알맹이가 없는 사회에서, 왜? 뭔가를 갖춰 놔야 자기네들이 뭔가 내세울 게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정치인들 같은 경우 법안을, 세상에 진작부터 이거 해야 된다 하는 법안은 해놓지도 않고, 한참 3년 전에 법안 발의했는데 스물스물 사라졌대. 근데 또 자기네들한테 필요한 법안은 하루아침에 뚝딱뚝딱 해서 해. 근데 나중에 몰랐는데, 국회의원들이 나중에 평가를 받을 때 내가 법안을 얼마나 많이 발의를 했냐, 이게 다 숫자, 그쵸? 양. 옛날에 그거는 우리 시대나 하는 얘기지. 우리 시대 땐 그랬거든요. 교수님이 레포트 내줬는데, 요즘에는 그거 안 통하는 거 아시나 모르겠다.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요즘에는 교수님들이, 자, 15줄 이내, 그럼 15줄 이내로 쓰셔야 돼요. 근데 우리 때 레포트 써라 그러면 이제 몰라.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 에따 모르겠다. 그냥 15장, 그냥 남들은 한 2장 쓰는데 15장 20장 쓰면은 그냥 또 B는 나와.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딱 봤는데 하나도 몰라. 에이, 앞뒤에 나중에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세계 최고의 교수님이시. 이런 식으로 30년 전으로 끝났어요. 근데 아직도 뭐예요? 나 하기만 했어. 제가 저희 아이가 이제 대학생이다 보니까 요즘 애들은 이제 그런 시험 같은 거 보고 서로 커뮤니티가 있어갖고 게시판에 질문도 하고 이렇게 많이 올리기도 하고 답도 하고 그러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올라온 것 중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진짜 헛웃음밖에 안 나온 게 뭐냐면, 저 왜 B 제로인가요? 저 출석도 했고요, 레포트도 냈고요, 그리고 또 모두 했다가 했던데, 하여튼 모두 했는데 왜 B 제로인가요? 바보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하라는 거 한 거, 이 형식주의만 한 거죠. 시험을 못 봤나 보지. 질문에 대한 퀴즈에 대한 답을 못 했나 보지. 아니, 근데 아직도 뭐예요? 이 형식만 갖추면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고, 아직도 우리 부모님 중에도 우리 아이가 예를 들면 문제집 몇 장 풀어라 그럼 문제집 몇 장 풀었어. 야, 몇 시간 독서실 가서 끊어줬으니까 몇 시간 가서 공부하고 와. 그럼 몇 시간 가서 공부했어. 그러면 그래도 하긴 했어. 열심히는 해. 이 형식주의에 아직도 매몰되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보니까 위부터 아래까지, 국가부터 가정에 이르기까지, 애들도 아직도 게시판에 저 출석할 거 했고 이랬는데 왜 점수가 안 나와요? 너무나 당당하게 그걸 질문하는, 내가 이걸 보면서 아직 가짜로 우리나라 사회에서 제가 느낀 부분에서는 얘가 일본으로 들어가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형식주의에, 예를 들면 형식주의에는 시간, 그쵸? 몇 시간 하라고 했으니까 그 시간만 채워. 알맹이랑 관심 없어. 그쵸? 양, 질보단 양이야. 무조건 많이 해. 그냥 많이 해. 그러면 뭐가 결과가 나올 거야. 아니면 하기만 하는 거. 요거 하랬어. 그럼 딱 그것만 해. 그리고 나는 할 일 다 했대. 너무 당당하셔. 자, 요런 게 우리 행정, 정책, 교육 현장에서 굉장히 아직도 많이 드러나고 있는
가짜, 짝퉁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요거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구분하는 법 나중에 꼼꼼하게 알려드릴 거고. 근데 그 내 노하우라서 모르겠어. 내가 유료로 할지 무료로 할지 그때 봐서. 자, 두 번째는 보여주기식입니다. 보여주기식.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쇼윈도 부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특히 막 연예인들이 그런 일이 많죠. 분명히 내가 엊그저께 프로그램에서 둘이 나와갖고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호호호, 나 못 살아.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막 이러면서 뭐 이렇게 인증샷 찍고 메시지 하래. 자기야, 내가 그때 그랬는데. 눈물도 막 찌끔찌끔 하고 딱 일주일 뒤에 딱 지났는데 네이버에 뭐가 뜨는 거야. 암흑의 커플, 파경 이런 이유 이러면서. 근데 나는 분명히 일주일 전에 서로 사랑해 미안해 어쩌고 내가 그거를 봤는데 아니 한 2달이 지난 것도 아니고 일주일 뒤에 그런 현상들이 뭐예요? 보여주기식, 가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거 있죠. 자기의 삶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렇게 틀어놓고 하는 거. 그것도 다 가짜야, 내가 보니까. 뭐냐면, 몰래 카메라나 도청이 아니고서는 내가 의식하고 있잖아요. 내가 의식하고 있는데 나의 행동이 리얼일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장소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왜곡되지는 않았을진 모르겠지만, 그걸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 정도는 그래 저거는 방송이고 그것 또한 내가 나의 어떤 목적과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들을 싹 빼고 정말 레알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다시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심해지면 뭐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일부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고 이제 성격 장애 중에 연극성 성격 장애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연극이라는 건 뭐예요? 딱 무대가 있고 내가 무대 위에 올라갔어. 조명이 딱 켜지고 예를 들면 큐 하는 사인이 나고 이랬을 때 관객이 딱 있고 이랬을 때 내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관객이 싹 빠지고 불 꺼지고 딱 커튼 막이 딱 쳐지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나 그냥 김혜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실제 내가 무대 위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이 오리지널로 아예 바뀌어버리는 게 이제 연극성 성격 장애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뇌라는 게 되게 똑똑한 것 같지만 반은 되게 똑똑하고요. 반은 되게 멍청해요. 그래서 우리가 뇌를 속인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뇌라는 건 뭐냐면 같은 자극이 일정 시간 계속 반복이 되면 그게 진짜인 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뇌에 좋게 말하면 강점일 수도 있고 뇌의 취약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가짜 인생을 너무 많이 살다 보니까 가짜의 삶, 남의 거를 갖다가 쓰는 예를 들면 무슨 예를 들면 그런 거 많잖아요. 사칭 이런 거. 내가 변호사를 사칭해서 사기를 쳐야 돼.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법조 구문도 조금 이렇게 알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좀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괜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호사 간판도 달고 사무실에 하고 명함도 좀 파고 이런 짓을 너무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정말 내 뇌가 내가 진짜 변호사인 줄 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병인 거죠. 네. 이 쇼윈도 부부는 사실은 다 목적과 이해관계에 의해서 만난 부부들도 있고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건 아니면 우리가 보통 보면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남들한테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에 어떤 요만큼의 흠집도 흔한 말로 체면 깎이는 일은 절대로 노출을 하고 싶지 않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연출로 다 만들어지는 카메라가 안 돌아가는데도 연출이야. 이러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요즘에 SNS 이런 거 많아갖고 사진 올리고 영상 올리고 어쩌고 나도 그거 하잖아. 그거 다 사실은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나는 이런 말 할 자격이 있어요. 나는 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알려드리는데 우리가 사람이 집에 이렇게 있다가도 손님이 온다 그러면 막 수건 널브러져 있고 머리카락 장난 아니고 이렇게 아유 설거지 이따가 모아서 하다가도 손님이 오면 어때요? 청소기 막 돌리고
이렇게 집안 청소하고 막 집에서는 막 무릎 나온 거에다가 뭐 거의 뭐 진짜 뭐가지 찢나 뭐 눈곱 다 끼고 막 머리도 막 떡 며칠 안 감아서 떡진 머리 했다가도 누가 손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머리도 감고 옷도 뭐 그래도 뭐 외출복까지는 아니더라도 깔끔한 뭐 홈웨어 갖춰 입고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 괜찮은데 그게 너무 지나친 지금 형태로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SNS 다양한 환경들이 노출되면서 그리고 그걸 보면 어느 정도는 저 사람이 저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쟤는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근데 나는 왜 이래? 이게 뭐예요? 뭔가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줄 모르는 그러니까 그 판단할 수 없는 그 무지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괴롭히는 건 누구야? 나밖에 없는 거예요. 괴로운 당사자는 나예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거짓말과 거짓 행동입니다. 거짓말은 너무 제가 지난번에 거짓말 시간에 말씀드렸죠? 거짓말의 유형도 있고 거짓말 왜 하는지 이런 것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짓말은 사실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회에서 요즘에 정말 많이 나타나는 것들인데 자기는 뒤에서 할 짓 다 하면서 그쵸? 네. 앞에서는 아니다. 약자를 위해야 된다. 이런 거. 내가 보니까 약자를 위하는 게 아니라 약자를 위하는 말과 행동을 해서 자기의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내 눈엔 너무 많이 보여. 왜? 나 약자잖아. 그것도 우리 사회에서 제일 약자라고 통하는 거는 다 갖고 있잖아. 여성이자 장애인이자 다른 건 없나? 하여튼 그리고 흑수저, 흑수저. 그것도 약자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봐요. 저는 거의 말씀드렸잖아요. 회사에 나와서 일하지 않고 집에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있을 때 90%를 뉴스로 틀어놓는다고요. 광고할 때만 홈쇼핑 봐. 광고할 때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분통이 터지는 이런 거짓말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다른 자기를 면피하기 위한 거짓말 아니면 진짜 하려고 했는데 약속을 못 지킨 거짓말들도 있지만 이렇게 자신을 과대 포장해서 그 상대를 위하는 척하면서 결국은 행동 없는 말로 끝나면서 일단 튀어나온 말이니까 자기의 이미지만 구축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제 4월 달에 또 무슨 보궐선거인가? 그거 있고 내년에 이제 대선이 있다고. 지금도 막 나와요, 막 나와. 내가 진짜, 하여튼, 그 다음이 거짓말만 있느냐? 거짓 행동도 있습니다. 자, 이게 거짓말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그래도 흔하게 안, 거짓 행동? 거짓 행동은 또 뭐가 있지? 그게 뭐예요? 조작?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짓 행동이라는 게, 사실은 무슨 위조 그런 거 있잖아요. 조작. 그다음에 가끔 그런 거 있어요. 옛날에 대장금 이런 데서 보면은 자신의 어떤 그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를 그쵸 음모하는 이런 것들이 다 거짓 행동에 포함이 됩니다.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모 교수가 자기 자식, 특히 딸, 무슨 표창장? 그거 위조를 했느니 안 했느니 해서 꽤 오래 이제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아마 첫 번째 재판이었던 것 같기는 한데, 거기서 유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뭐가 됐던 간에 제대로 판결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반은 들면서도 반은 저거 무죄 나왔으면 내가 또 비즈니스 모델 하나 우리 끝내주는 거 하나 갖고 있는데 나 하려고 그랬거든 진짜. 왜냐면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되니까 안 했던 거예요. 거기에 표창장 위조 예를 들면 인턴 하지도 않았는데 인턴 거짓 행동이잖아. 인턴 하지도 않고 거기서 딴 동네에서 카드 긁어가면서 놀고 있는데 여기서 했대. 아니 무슨 홍길동이야? 여기서 저기서 인턴은 막 날아다니면서 해. 사실 그 사람 참 바보 같아요. 아니 할 거면 좀 치밀하게
그렇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허점 투성이를 만들어 놓고도 자기네들은 뭐 힘과 권력과 백으로 다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더 어처구니가 없었던 얘기가 그게 뭐 강남에서는 50, 70만 주면 개나 소나 말이나 앵간한 사람들은 다 하는 행위라고 뭐 이렇게 변명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 정도로 쉬운 건데 그러면 우리 능력 있거든. 거기는 보니까 뭐 표창장에 그 직인 그것도 사이즈도 틀리고 모양도 살짝 다르더만. 근데 우리는 정말 눈 깜빡하고 봐도 모를 정도로 완벽하게 해낼 능력자들이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거야.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정도를 걷고 있는데 쟤네들은 뭐 다 가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스펙도 다 가짜로 하고 그러고도 너무 뻔뻔해. 너무 당당해. 뭐가 막 뭐 자기네들은 그게 아니고 뭐 개나 소나 말이나 다 하는 거 뭐 나만 재수없게 걸렸대. 그럼 개나 소나 말이나 다 처벌 받아야지. 그렇게 위조가 너무나 당당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 50에서 70이면요 뭐 5천에서 7천도 아니고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지금 삶을 살면서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뭔가 바보 같고 사회적으로 뭔가 무능하고 현실감과 없는 이게 완전히 거꾸로 거짓 세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될까봐 살짝 걱정을 했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슴을 쏠아내리고 그래 뭐 하고 내 비즈니스 모델 하나가 휙 날라갔어요. 우리 그거 하면은 돈 좀 벌 것 같은데. 강남에서 50에서 70이면은 나는 그거 반값으로 해주려고 그랬거든요. 요거 무죄 나왔으면 열받아서. 그리고 나도 무죄잖아요 하고 당당하게 우길라 그랬는데 그냥 원래 안 하던 대로 가는 걸로. 괜히 또 이런 거 잘못 듣고 또 요청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범죄예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이게 뭐 어느 정도는 다 일맥상통하는 것 같지만 조금씩 뉘앙스가 다릅니다. 본질은 없고요. 다 가상들만 있는 것 같아요. 본질은 없고 그냥 가상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한 말로 예를 들면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유튜브 환경,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을 노출하는 거, 그걸로 인해서 돈이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 팽배해지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가 뭐냐면 편집되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풀 분량을 들어보거나 풀 분량을 보면 그거는 전체를 보면은 다 레알이야. 근데 요거 찍고 요거 짜집기 하고 요거 짜집기 하고 요거 짜집기를 해 놓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가상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 가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본질인 줄 아는 거예요. 제가 사실 본질과 기본적인 개념과 사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주 그것들이 무너지면 정말 가정이든 그렇죠? 사회든 국가든 다 위기에 빠진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요 거짓에 대한 부분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거꾸로 요즘들은 점점 본질이 없어요. 점점 본질은 사라지고요. 뭐만 생기는 거예요? 가상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라인 댄스를 하니까 뭐 라인 댄스를 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뭐 많은 채널을 보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안무를 이렇게 배울 때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은 정말 안무를 했구나. 그러니까 안무라는 걸 했구나. 그 사람이 이 안무를 하나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과정과 절차에 충실했구나 하는 것들이 느껴지는 본질이 있는 안무가 있는가 하면 짜집기해서 그냥 가상의 형태만 나타나들은 안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본질이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내가 아까도 말했잖아. 국민, 민주 다 뺐으면 좋겠다고. 내가 없어서 그냥 그런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 왜? 없으니까. 민주라는 것이 가장 핵심이 뭐예요? 절차와 과정이에요. 절차와 과정인데 요즘엔 절차와 과정 다 무시하고 요즘에는 어떤 소리도 들리냐면요. 뭐 큰 빅피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절차와 과정이 조금 무시되거나 잘못된 절차와 과정을 써도 된대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근데 그걸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현실적 감각이 없대요. 현실적 감각이 없는 거랑 범죄 범위에 포함되는 게 가상의 세계에서 막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뭐 이렇게 안경 뒤집어 쓰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게 진짜 뇌에서는 자기가 진짜 그 세계에 들어가서 하는 것처럼 지금 본질이 다 호도되고 무너졌는데, 아니 하물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진술 받아낼 때도 그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는지, 뭐 예를 들면 뭐 그 뭐예요? 야, 너 이렇게 해주면 그걸 뭐라 그래? 뭐 너 이렇게 해주면은 내가 이렇게 빼줄게 하는 회유가 있었는지, 이런 거에 의해서 또 증거도 아무리 이 사람이 뭐 진짜 뭐 강력 살인범이고 뭐 연쇄 살인마고 뭐 연쇄 성폭행 범이더라도 그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불법이었으면 그 증거로 퇴짜가 안 된다며. 아니 그게 본질이잖아요. 근데 요즘 제가 보는 세상은 아니야, 괜찮아. 큰 빅피처를 위해서는 그런 절차와 과정들은 다 없어도 돼. 결과적으로 가상의 결과만 우리가 봤을 때 예쁘고 좋고 선이면 나머지는 다 상관없어.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막 나는 TV 보고 있으면 그냥 하늘에 정말 진짜 쥐어받고 싶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짜 보이스 피싱 뭐 스미싱 이것만 지금 뭐 카톡으로 뭐 엄마 내가 뭐 지금 뭐가 없는데 이것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요즘에 또 뭐 이거 3차 재난지원금 이 소상공인한테 한다니까 뭐 또 그것도 가짜로 또 뭐가 온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짜에 대한 본질적인 진짜와 가짜와의 구분법을 알지 못하면 요거 하나 이제 습득하면 하면 다른 거 나오고, 요거 하나 알아서 이제 이게 가짜구나 하고 알면 더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다고 계속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짜라는 게 얼마나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회가 발전하고 뭐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뭐 정보의 뭐 바다가 생길수록 똑같은 부작용 가짜 이것도 같이 커지는데 우리가 따라가지를 못해.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그리고 세상에는 가짜도 진짜처럼 점점 더 완벽해지고 꼼꼼해지고, 그리고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그것들을 많은 목소리가 내면, 최대의 많은 목소리가 내면 정말 그게 진짜처럼 이렇게 잘못 호도되는 일들을 막기 위해서. 왜? 그 피해자는 나, 우리 가족, 우리 아이, 우리 사회 다 피해자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살면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겠어요? 다 털리는 거야, 다 털리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구분법은 이게 굉장히 원론적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단순할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너무 모르시더라고요. 다음 시간에 하고요. 나 목도 아프고. 여러분들 정말 요즘 다 힘든데 적어도 우리가 가짜 때문에 내 권리를 놓치고, 그쵸? 내가 힘들게 얻어온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눈 하나 깜짝하고 눈을 떴을 뿐인데 다 사라지는 이를 막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도 이런 가짜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제가 선곡한 건요, 너무나 빤한 노래인데 정말 이제는 요거를 찾아야 돼. 그래서 너무 내가 목 아프게 불렀어. 찐이야 하고 불렀어요. 짝퉁 말고 찐퉁, 찐. 네. 그래서 우리 영탁 씨가 불렀던 찐이야를 준비해 봤습니다. 나는 진짜 찐으로 살고 싶은데 이 가짜의 유혹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 혼자 이런 뭐 못하는 짓인데 바보 아니야. 이런 유혹을 0.00001초 정도는 해본 적이 있는데 이제는 뭐 그 선을 넘어서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정말 진짜의 삶에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시는 그날이 될 때까지 제가 목이 터져라 떠들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